우리 내면에는 가장 깊은 바닥에는 이런 무거운 돌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념, 믿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가 잘 모르기도 해요. 왜냐면 나의 신념은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렇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돌기가 있어가지고 살면 뭔가 풍파도 치고 바람도 불고 흙도 무너지지만 얘는 진짜 웬만하면 잘 움직이지 않게 생겨 먹었어요. 자, 이거를 저는 신념의 돌이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뭐 깨달음을 얘기하거나 치료를 얘기할 때 어느 순간 번쩍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그 순간을 볼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신념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물론 신념이 바뀌어도 우리 안에 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진짜 일어나는 데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떤 한순간에 자신의 신념이 깨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를 사실 치료사로서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 이 순간을 보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어제 그리신 그림 중에서 돌이 깨어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이 떠올라요. 이게 번쩍하고 깨어나고 그 속에서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이 피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게 해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한테는 깊은 신념의 돌이 있는데 얘가 잘 움직이지도 않고 잘 감지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해요. 이 신념에서 피어나오는 촉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한색으로 봐야겠다. 멀리 뻗어 있어요. 이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은 아주 그냥 가녀리고 넓고 멀리 퍼져 있어요. 촉수 같아요.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생각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조정해서 생존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각은 우리의 몸을 조정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측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거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왜 배가 꼬르륵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몸의 신호가 먼저 있어서 꼬르륵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쯤이면 밥을 먹을 때가 됐다라고 예측을 하면 위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꼬르륵 하는 거래요. 우리의 뇌는 예측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예측이 무엇을 기본으로 하냐? 신념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악인으로만 가득하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나쁜 놈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세상이 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도 와,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신념과 예측하는 생각은 계속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예측 위에는, 생각 위에는 이렇게 균형 감각을 하는 센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져 있어요. 이게 뭐냐? 몸의 감각이에요. 몸의 감각 센서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뭔가가 잘못됐는지 감각을 해요.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했던 예를 들어서 세상이 악인으로 가득하다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면 나쁜 놈이 있을까를 예측을 해요.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쁜 놈을 보는 감각 기관이 발달해서 저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는 세상이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이 있을 만한 곳으로 촉수를 뻗고요. 그 다음에 기적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념과 생각과 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움직이고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은 프리즘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감정은 알람 시스템이다 이런 말도 제가 자주 하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줘요. 펼쳐서 보여줘요. 자기 자신한테도 보여주고요.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바디 랭귀지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 타인한테도 내 몸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표현하고 표출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일종의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생각의 돌기, 생각의 촉수들을 더 키우기도 하고요. 신념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념이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늘 일어나. 나는 굉장히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위협을 할까라는 예측 센서가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감지하는 몸의 감각이 발달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무슨 벌어질 때도 그렇지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기력해진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은 내부와 외부로 소통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부로는 내 생각과 신념까지 내려오면서 거봐, 나는 뭘 하도 안 돼.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신념을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한테도 그런 신호를 보내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구하고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이 몸을 이제 끌어안고 있다거나 자기를 자그맣게 만들고 있다거나 그러면 세상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바로 그 사람이 내면에서 느끼는 거랑 같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내면의 메시지가 외부에 나오고 그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너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메시지가 같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통틀어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봐야 되긴 하는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표현, 표정, 하는 말들, 은유를 가지고 이 밑에 뭐가 있는지를 조금 감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자신을 힘들게 빠지게 하는 감정을 다루고 싶으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게 사실은 뭐 1번, 2번, 3번, 뭐 2번, 1번, 3번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순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신념이 가장 자신을 괴롭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의 패턴이 자신을 괴롭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의 감각의 센서가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센서가 오류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통틀어서 어떤 감정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극대화되고 이것이 세상한테 보내는 메시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한테 주고 그거를 표출을 했을 때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이나 타인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보고 저 사람의 표정 안에서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 또는 다른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표출하는 것을 보고 단순히 그 모습을 반영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못났어 라고 표출하면 세상은, 상대방은 그래 너 못났어 라고 거울을 들여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이전에 다른 훌륭한 경험들이 있었잖아. 또는 너가 지금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지만 너의 감정 표정이나 표현에는 다른 것들도 느껴져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긴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사를 만나는 거기도 하고, 치료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을 들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는 다른 색깔도 있음을, 아니야 너 노랑만 있는 것도 아니야, 너한테는 이 초록도 있고 되게 예쁜 분홍도 느껴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술 치료는 굉장히 큰 강점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그려놓고 보니 여기에 다른 뭐 꽃도 있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말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무엇이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신념에 여기에 틈이 좀 있네? 이 틈에 있는 색깔은 또는 생각은 또는 다른 신념이 나한테 존재하네?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미술치료의 끝내주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하려면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을 그냥 믿지 마시고요. 내 생각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어요. 생각의 촉수는 더 빠르게 생각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촉수가 뻗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른 틈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몸의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보다 싶으면 내가 떨리니까 나는 두려운 거야가 아니라 나는 떨리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구나. 움직이기 위해서 진동하는 걸 수도 있구나. 또는 이 떨리는 마음이 나한테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구나. 또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시고 나의 감정을 다룰 때 어디로 들어갈지, 내 표정으로 들어갈지, 이 생각의 촉수를 조금 바꾸어 볼 것인지, 감각 기관의 이 센서의 민감도를 낮출지, 아니면 정확도를 더 높일지, 아니면 내 신념의 돌에 이 부서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다른 신념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